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치브로스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더치브로스는 338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성장률은 40%에서 30% 그리고 28%까지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마진율 또한 27.8%에서 26.7%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프랜차이즈 매출이 30에서 29밀리언 감소했고요. 직영 매출은 295밀리언에서 308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총 매장 수는 이번 분기에 38개 증가했기 때문에 950개의 매장을 달성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프랜차이즈 매장도 증가 속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00개에서 305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프랜차이즈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2.3에서 2.4빌리언이 됐고요. 부채는 1.6빌리언에서 1.7빌리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율은 226%에서 223%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더치브로스가 큰 자본 없이 매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토지를 거의 사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리즈,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리즈 이런 식으로 더치브로스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까지 임차를 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369, 293 저번 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동기 대비니까. 자, 그래서 이 리즈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번 분기에 어떻습니까? 시설물들에 대한 리즈를 하지 않고 직접 대부분의 물건을 샀다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요. 261밀리언에서 281밀리언까지 이렇게 매장을 40개 가까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현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어떻습니까? 매 분기 30에서 40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약 60에서 50밀리언 가까운 투자활동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저번 분기부터 60밀리언 그리고 83밀리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투자활동보다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IPO하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몇 번 했었죠. 이런 유상증자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현금이 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리즈 임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4.4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6.1까지 증가했고요. PER 같은 경우는 120.4, 163 여전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평균 PS 레이쇼가 10임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ROE와 ROA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 그 다음에 6.72%가 되겠습니다. EPS도 0.12에서 이번 분기 소폭 감소해서 0.11달러가 됐습니다. 주식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데요. 60에서 75밀리언, 114밀리언까지 증가했는데 IPO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CB의 전환, 그 다음에 어떤 락업된 물량들이 풀리면서 주식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락업된 물량이 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식의 비중을 보면 최근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53.7%에서 70.6%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88.2%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다. 내부자는 7.4에서 4.4, 3.0까지 내부자는 주식을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숏 비중 같은 경우도 9, 10, 8, 10 이런 식으로 숏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좋았던 점은 역시 가이던스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죠. 저저번 분기 10밀리언, 15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30밀리언의 연간 가이던스를 증가시켰습니다. 1.23빌리언에서 1.26빌리언까지 아주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연말까지 모바일 주문 전면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벌써 3분기에 96% 도입률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바일로 주문할 수 있는 매장이 되었다. 이것이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전체적으로 약 2.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현재 이렇게 매 분기마다 30개, 40개 넘게 직영 레스토랑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은 아직 400명의
운영 대기자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더치브루스의 취직에서 어떤 성과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확장하면 매니저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니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4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더치브루스에 단순히 일용직, 알바로 취직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매장이 오픈되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매니저가 될 수 있고 팀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려 평균 근속연수가 7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현재 모바일로 약 2,800만 건의 모바일 주문을 소화했고, 이것은 지인들에게 구전으로 소개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 같은 경우 생일이 됐을 때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용도로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바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 쿠폰이나 이런 걸 보내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것이죠. 모바일 오더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7%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6개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푸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현재 더치브루스는 매출의 약 2%밖에 푸드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로핑을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매장 오픈팀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장 증가 속도를 지속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훨씬 더 늘렸다는 것이죠. 25년도에는 16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고 26년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저저번 분기 어떻습니까? 매장 증가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 역시 CEO는 매장 증가 속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기적 매출 상승은 연간 20%다. 그래서 욕심은 내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의 성장성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상증자나 추가적인 대출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회사는 누적된 매장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25년의 성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의 경쟁력은 확실히 어디에 있냐? 바로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바일로 주문을 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커피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들을 줄일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모바일로 하면은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오더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아니다. 우리는 남는 시간만큼 더 어떻습니까? 서비스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죠. 왜? 더치브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정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원들을 전혀 줄일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스타벅스나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모바일 주문이 들어가는 만큼 뭐 직원 수를 줄인다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IPO 당시에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들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마 직원들이 직영 직원들보다 서비스가 덜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우리가 푸드 서비스를 시행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엌이 있어야 되거든요. 푸드 서비스를 하려면은 최소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더치브루스는 처음부터 음료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요리사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해동해서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분기 어떻습니까?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발표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아주 크게 상승하는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높은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제는 추가적인 자본 부담 없이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분기에 확실히 증명했고요. 장기적 비용이 지출되는 각종 니즈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5년, 26년 확보된 인력 그리고 부동산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매장을 매 분기 30에서 40개씩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또한 모바일 기능 확대로 새로운 고객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다. 매출의 7%나 모바일에서 기여를 함으로써 오프라인 중심의 더치브루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리스타 중심의 매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엌을 만들기 어렵고 요리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푸드 중심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떻습니까? 일반 투썸플레이스나 스타벅스처럼 기본적인 케이크, 이런 요리들, 이런 해동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요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은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더치브로스 어떻습니까? 이 주식 참 어렵습니다. 지난 5월달 실적 발표 후에 급상승해서 큰 기쁨을 안겨줬는데 저번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CEO가 약간 헛소리를 했죠. 매장 축소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700만원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렇지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팔지를 않았었고요. 자, 이번 분기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갭 상승을 이루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왔다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무조건 오르지는 않더라. 어떤 떨어질 핑계, 그 다음에 CEO가 약간 이상한 소리 하고 매장 속도 증가를 둔화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빠졌었던 때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치브루스가 갖고 있는 여러 성장 가능성, 매장의 증가 속도, 매출의 증가 속도, 그 다음에 모바일 전환, 그 다음에 푸드 서비스로 이행, 이런 여러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매장이 1000개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스타벅스는 국내 매장만 1700개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는 약 5000개 가까이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더치브루스가 한 5배, 6배 이상 성장할 매장 수를 늘릴 그럴 캐파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MZ세대에 굉장한 환호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볼만 하겠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채널, 이렇게 미국 주식 분석하는 채널 유튜브에도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존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